올해 초에 양회 있었어요. 양회 끝나고 나서 이게 시진핑 퇴장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다 일어나서 시진핑 향하여 박수하는 건데 중국 군대 2인자 짱유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고 박수도 쳐지 않았어요. 그런 화면이 나타나더라고요. 시진핑 쳐다보지도 않고 자기 가방을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아, 완전 시진핑 무시나 하는 거구나. 이게 어느 정도 확신이 없으면 좀 과장하게 얘기를 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완전 이게 최고 지도자 무시하는 거잖아요. 이게 전체 중국 정치가 뭔가 크게 변화하고 있구나. 심지어 지금 중국에 예를 들면 그 우유, 과일, 양고기 있잖아요. 중국 사람 양고기 되게 좋아해요. 양고기 가격도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약간 극단적으로 가고 있어요. 정말 돈을 안 쓰니까. 물, 전기, 가스, 그리고 기름, 그리고 난방, 그리고 인터넷, 그리고 먹는 거. 먹는 거도 그냥 최대한 그 저렴한 거를 먹는 거예요. 제가 대표님 영상을 많이 봤는데 우선은 대표님은 중국 분이신 건가요? 한국 분이신 건가요? 저는 한국 사람이 있어요.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 옛날에 중국 사람이었는데 중국에서 태어났다는 의미인가요? 네, 중국에서 태어났고 중국에서 공부를 쭉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온 지 거의 20년 다 되었고요. 귀화한 지도 10년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중국에서 하얼빈 공업대학교에서 학사, 석사도 졸업하시고 중국 삼성제 R&D 센터 연구원도 하시다가 이제 아예 한국으로 들어오신 거죠. 그럼 아무래도 중국의 현상에 대해서 누구보다 좀 더 많이 아실 텐데 직접 또 살고 하셨으니까 지금 중국 경제 전반적으로 뭐 소비, 투자, 수출, 고용 좀 어떤 상황인가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단어 있잖아요. 무너졌다, 붕괴된다, 망했다. 그러니까 이런 단어 사람들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거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지금 전체 상황은. 말도 표현할 수 없는 정도로 그렇게 끔찍한 상황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다들 망했다. 이게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 말 왜 자주 하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뭐 망했다, 무너졌다 볼 수 있는 사건들이랑 뭐 징후들 뭐 어떤 것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올해 1분기 결혼하는 사람 거의 작년보다 더 적어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최근 몇십 년 동안 결혼하는 사람 숫자 제일 적은 편이에요. 작년 같은 경우. 근데 올해는 또 내려가고 이 숫자 자체가.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사실 중국 워낙 그 숫자 같은 거 투명하지 않아서 이 숫자를 통해서 여러분 아실 겁니다. 중국 경제는 너무 안 좋아가지고 사람들은 그런 단어 있어요. 탕빙 그런 단어 있는데 탕빙은 뭐냐면 평평하게 누워있다. 결혼을 안 하고 그리고 차도 구입을 하지 않고 아파트도 구입하지 않고요. 심지어 소비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반 서민뿐만 아니라 심지어 정부까지 그 정부 재정 상황 많이 안 좋아가지고 많은 공무원들 또 해고당하고 있고 월급도 나올 수 없는 상황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오늘 제가 아침에 약간 좀 그 인터넷 봤는데요. 거기서 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일반 사람 아니고요. 그 공무원들 그 월급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상황. 공무원이 월급 못 받는다? 네, 그죠. 많은 지역 같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실제로 결혼을 안 하는 거는 그만큼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런 건가요? 네. 그쵸. 돈 없으니까. 어떻게 결혼해요? 일단 결혼하면은 일단 아파트 있어야 되고요. 차도 있어야 되고요. 어쨌든 그 결혼하고 나서도 출산해야 되잖아요. 아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죠. 젊은 사람들은. 네, 다 포기를 했어요. 옛날에는 뭐 주변에 그 한 명, 두 명 정도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약간 좀 스트레스 받고 있죠. 저도 빨리 결혼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다 비슷비슷하니까. 주변 다 비슷비슷하니까 다 당빙하고 있어가지고 굳이 제가 안 해도 될 것 같다. 네, 그런 스트레스도 받지 않아요. 네. 근데 공무원 해고 말씀이 해고랑 그 월급도 제대로 못 준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도 불황이 되면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굉장히 뜨는 게 안정적인 일자리 그리고 월급도 따박따박 나온다라는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중국에서 공무원인데 이게 뭐 정리해고라든가 뭐 이런 이제 거는 하더라도 월급을 안 주면 그 공무원들이 중국 국민들이 가만히 있나요? 네,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이게 무슨 반항하는 거나 아니면 시위하는 그게 겁이 나가지고 못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공무원들은 특히 그래요. 만약에 공무원들은 그거를까지 하면 예를 들면 뭐 우리 정부는 지금 무슨 문제 있다. 그게 오히려 상황 더 무섭게 될 수 있어요. 공무원들.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월급 받을 수 없어도 그냥 가만히 있어요. 항상 믿고 있어요. 언젠간 정부, 이 정부인데 일반 기업도 아닌데 정부인데 정부 망할 수도 없잖아요. 그거를 믿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일부 공무원들은 또 도저히 참을 수 없어가지고 예를 들어 교사님, 학교 선생님들 이분들 종종 일어나서 시위하는 그런 뉴스 저도 봤어요. 근데
다 그냥 SNS 통해서 볼 수 있는데, 근데 뭐 중국 뭐 나라 매체 통해서 볼 수 없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 도저히 예를 들면 8개월 정도 월급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제가 뉴스 봤어요. 중국 경제 무너졌다고 이제 이게 거짓말이 아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뭔가요? 뭐 때문에 중국 경제요? 이렇게 된 이게 걸까요? 경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드리냐면 최근에 3, 4년 정도 코로나 있었잖아요. 네. 그때는 시진핑은 코로나 제로 정책 세웠어요. 그렇죠. 네, 정말 사람도 뭐 한 2달, 3달 정도 나가지 못하게 모르실 수 있는데 그 저는 중국 안에서 아는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끔찍해요. 나갈 수가 없어가지고요. 저는 테스트 해봤는데 저희 그 아파트 안에서 이틀 정도 안 나갔어요. 이게 미쳐요. 미치죠. 근데 그 사람들 두 달 정도 안 나가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근데 장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회사 사람들, 예를 들면 외국 기업 중국 안에서 그 생산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사람들은 다 출근할 수 없으면은 그 외국 회사들은 어떻게 그 돌아가요? 그래서 경제는 망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그 시진핑도 짠랑 외교 정책을 세웠어요. 짠랑은 뭐냐면 싸우는 늑대. 그런 그 정책을 세워가지고 그 다른 나라랑 그 사이 너무 안 좋아요. 그때 언제부터였냐면 제가 기억하는 거 그 사드 때문에 사드부터. 그때는 다른 나라랑 사이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특히 지금 미국 그 이랑 갈등이 너무 심해가지고 중국은 그 수출을 해야 되는데 근데 다른 나라랑 사이 안 좋고 그 국내 그 소비 시장 필요하는데 코로나 제로 정책 때문에 다 망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중국 전체 경제 안 좋죠. 지금 시진핑 얘기해요. 시진핑 좀 더 한번 여쭤보면 시진핑 권력이 이상 신호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인지랑 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올해 초에 그 양회 있었어요. 양회 끝나고 나서 이게 시진핑 퇴장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다 일어나서 시진핑 향하여 박수하는 건데 근데 중국 군대 2인자 짱요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그냥 완전 시진핑한테 쳐다보지도 않고 박수 쳐지 않았어요. 그런 화면이 나타나더라고요. 제가 그날 엄청 충격받았어요. 왜요? 중국 같은 경우는 시진핑 어디에 가면 사람들은 그 제대로 일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박수 쳐야 돼요. 그게 그 예를 들면 그 한국 같은 경우 상상해보세요. 어떤 사장님 오셨는데 물론 지금 작가님 사장님이신데 예를 들면 뭐 어떤 대기업 사장님 오셨어요. 뭐 이제 사람들 다 일어나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단지 대기업 사장도 그러는데 시진핑은 많은 카메라 앞에서 퇴장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 다 시진핑 향하여 이렇게 박수 치는데 짱요샤 그 중국 군대 2인자 짱요샤만 시진핑 쳐다보지도 않고 자기 가방을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와, 이 시진핑 짱요샤 그 사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지. 완전 시진핑은 무시나 하는 거구나. 그리고 무시해도 되구나. 이 많은 기자 앞에서, 많은 카메라 앞에서 그렇게 행동하는 거. 만약에 이게 어느 정도 확신 없으면 그 좀 과장하게 얘기를 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완전 이게 최고 지도자 무시하는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 작년 3중 전회 끝나고 나서 중국의 공산당 최대 매체 신화 통신사 있어요. 거기서는 시진핑 칭찬하는 문장 크게 거기서 보도를 했어요. 신화 통신사에서. 이름은 뭐냐면 개혁가 시진핑 이렇게 막 시진핑 칭찬하는 문장 막 나타났는데 3중 전회 전에 근데 며칠 뒤에 그 문장 갑자기 사죄당했어요. 저도 그 중국 정치를 꽤 오랫동안 관찰을 해왔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뉴스를 보니까 이게 전체 중국 정치가 뭔가 크게 변화하고 있구나. 3중 전회 끝나고 이런 거 저런 거 이상하는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예를 들면 중국 군대 가장 핵심적인 그 신문사 있어요. 해방군보 있어요. 거기서 그런 문장 나오더라고요. 5편 정도. 우리는 모든 일 결정할 때 같이 결정해야 됩니다. 네, 우리는 단체적 리더십 강조해야 됩니다. 네, 우리 중국 공산당 내부에 민주화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 뜻은 뭐냐면 약간 좀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황제한테 가가지고 우리 모든 거 결정하면 같이 결정합시다. 당신 혼자서 다 결정하지 마라. 이게 완전 시진핑한테 시위하는 거죠, 이게. 또 그중에서 시진핑 그 완전 친나는 군대 세력들 예를 들면 중국 군대 3인자인 허웨이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중국 군대 5인자苗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작년 연말 3중 전회 끝나고 다 수청당했어요. 이 사람들이 시진핑의 측근? 그쵸? 네. 근데 반대로 짱요샤 시진핑 완전 시진핑을 무시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점점 잘 나가고 있어요. 아무 문제도 없고요. 시진핑의 주요 측근들이 좀 약간 멀어지고 있는 거군요. 그쵸. 네. 그래서 옆에 봤을 때 다른 시그널도 있는데 아무리 봐도 시진핑 분명히 무슨 문제 있고요. 특히
제가 여기서 꼭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 작년에 중국 공산당 3종 전회를 끝나는데 사실 작년 연말 같은 경우는 4종 전회 오픈해야 돼요. 작년 연말 같은 4종 전회 오픈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까지도 이 4종 전회 언제 오픈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이게. 그 중국 공산당 체제 자체는 원래는 불투명하니까 우리 그냥 막 들어가서 뭔가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미팅 해야 되는데 만약에 시진핑 파워 엄청 세요. 시간 되면은 해야 되는데 계속 연기. 지금 5월 정도 되는데 아직도 오픈하지 않았고요. 그 언제 오픈할 예정인지도 발표하지도 않고요. 한두 가지 이상한 신호는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다 이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중국 경제도 지금 너무 안 좋고요. 그 시진핑 파워도 분명히 무슨 문제 생겼어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심해요, 상황이. 중국 정치 원로들도 시진핑을 뭐 반대하고 실각스까지 나오고 있다는데 이것도 정말이에요? 정말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힘들 것 같은데 근데 아마도 그래요. 지금 왜냐면 시진핑 반대하는 사람들은 옛날보다 훨씬 더 많아졌죠. 예를 들면 뭐 후진터파, 그 태자당파, 정치 원로들 다 시진핑 싫어하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저는 친구다. 그래서 우리 같이 모아서 시진핑이랑 어떻게 싸워보자. 그래서 정치 원로들 지금 예를 들면 중국 전 국가주석 후진터, 중국 전 국무총리温家宝 이런 사람들은 계속 자기 방식으로 시그널 사람에게 보내주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상황은 시진핑에게는 심상치 않죠. 중국 공산당 방송사도 시진핑을 뭐 무시하는 행위를 한다고요? 최근에 그 뉴스를 보면 깜짝 놀래요. 뭐예요? 그러니까 시진핑은 실제 이건 보신 거 뉴스를? 지금 뉴스 봤어요. 그러니까 시진핑은 이게 지식 수준 조금 떨어져요. 그렇게 막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이 아니라서 그래서 어디에 가면 항상 그 노트를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해요. 보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카메라 어떻게 조정해서 인노트를 보는 거, 그러니까 안 보여줘도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얼굴만 여기만 촬영하면 되는데 그때는 지난달 정도 시진핑 마레시아 가는데 마레시아 정치인이랑 만났을 때 그리고 또 일반 사람 찍는 게 아니고 중국 공산당 매체 CCTV 그걸 찍어서 시진핑을 노트를 가지고 보고 그 마레시아 그 고위층 간부 얘기를 하고 또 보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전 세계 사람 앞에서 시진핑 망신시키는 게 아니야. 옛날에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공산당 매체인데 그 사람도 매체 그 일하는 사람도 바보도 아니잖아요. 이게 이렇게 그 용기가 어디서 나오죠? 왜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위에서 누구 지시를 하는 거죠? 너무너무 그 노래가지고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뭐 중국 군부의 쿠데타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는데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어요. 쿠데타 이미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중국 정치 워낙 투명하지 않아서 중간에 어떤 과정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미 일어났어요. 시진핑 파워 이미 어느 정도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짱요샤 그 사람 양회의 끝나고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 가방을 정리하는 거죠. 그 뜻은 뭐냐면 제가 이제 파워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무시해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닌가. 쿠데타는 일어날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제가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그런 가능성 충분히 있죠. 심지어 이미 어느 정도 쿠데타 다른 형식으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중국 내 뭔가 정치의 불안정성이 경제에 미친 영향이 있나요?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경제는 지금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뭐 망했다 뭐 더 심해요. 경제 이렇게 되는데 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들 손을 잡고 경제를 어떻게 살려야 되잖아요. 그 위에 사람들은 싸우기 시작했어요. 싸우기 시작하면은 경제에 대해서 신경 쓰는 여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엄청 큰 문제죠. 이 사람들은 너무 정신이 없어서 뭔가 결정해야 되잖아요. 결정해야 되는데 정신이 없으니까 그냥 막 마음대로 결정을 해요. 자기 정서 따라서 감정 따라서 막 결정해버리면 이렇게 결정하면은 분명히 문제 생길 수가 있어요. 오히려 경제를 좋게 만들 수 없지만 반대로 더 나쁘게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 정치 갈등은 경제한테 미친 영향은 커져. 궁지에 몰린 시진핑이 뭔가 군사력이라든가 이런 걸 좀 강화시킨다거나 뭐 그런 행위를 하나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계속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자기 그 파워를 뭐 군사 파워를 키우려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노력을 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요. 네, 계속 작년 3중 전후부터 제가 매일 뉴스를 관찰을 해왔는데 상황이 뭐냐면 중간에 시진핑이 어느 정도 파워가 어느 회복했는데 그리고 또 내려가고요. 약간 주식시장처럼 이렇게 막 흔들다가 근데 전체 1년 지나갔잖아요. 전체 상황 보니까 땅 하는 거죠. 시진핑 파워 지금 그래요. 그러면 시진핑도 지금 나이도 많고 건강 상태도 안 좋아요. 시진핑 주변 사람들도 나이도 많고 건강 상태가 안 좋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다시 파워 찾으려고 하면
엄청 힘든 거죠. 그럼 궁지에 물린 시진핑이 대만 침공 가능성, 이런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 대만에 침공할 수도 있나요? 지금 시진핑 군부 사람들, 시진핑 친하는 사람을 다 수청당하잖아요. 거의. 대만 침공하려면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일부 사람들은 시진핑 어차피 내가 지금 망하고 있으니까 그냥 마지막으로 막 나이 가지고 모든 자원을 모든 거 다 동원해서 대만 한번 건드리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차피 내가 죽어야 되니까. 그럼 뭐 같이 죽자. 네, 어차피 시진핑은 아무리 군대에서 군대 파워 없어도 일부 사람을 장악할 수 있어요. 일부 군대들. 일단은 대만 건드려자. 그러면은 그런 가능성이 있죠. 네. 그러면 이제 중국의 국방 예산 증가가 경제에 미치는 부담도 좀 클 것 같은데. 아, 이게 너무 크죠. 워낙 크죠. 왜냐면 거기서 그 올해 예산은 거의 한국 돈으로 그 6배조 정도 돼요. 그러니까 군비 예산, 중국 군비 예산, 거의 대한민국 1년 예산이랑 비슷비슷해요. 그만큼 돈 거기서 투자하면 만약에 군대 예를 들면 어떤 뭐 부품 구입을 하거나 군대 뭐 건물 만들거나 그러면은 경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그 돈을 들어가면 다 어디에 가냐면 이게 군부의 장군들 주머니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서민들은 너무 못 사는데 돈도 없는데 그래도 이만큼 세금 걷어가지고 거기 군부의 장군들 주머니 안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경제 상황 어떻게 되죠? 더욱 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그러면 대만을 침공한다면 대만이 중국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거 뭐 100% 없다고 얘기를 할 수 없는데 그 뒤에 미국도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지금 뭐 미국 그런 회사들 뭐 애플, 뭐 퀄컴, 엔비디아, AMD, 뭐 오픈 AI, 심지어 뭐 아마존, 뭐 마이크로소프트 다 대만의 반도체를 필요하잖아요. 뭐 UMC나 아니면 그렇죠. TSMC 아니면 미디어텍 그런 반도체를 반드시 필요하니까 대만 무슨 일이 생기면 미국 이게 이런 회사들 어떻게 해요? 그래서 미국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게 중국이랑 대만이랑 싸우는 거는 거의 미국이랑 싸우는 거 거의 비슷비슷해요. 네. 그래서 군부 사람들은 왜 불만이 있느냐? 시진핑 계속 밑에 사람한테 시켜요. 대만 좀 어떻게 통일해라. 근데 밑에 사람들 알고 있잖아요. 대만 건드리면 우리 죽을 수도 있으니까. 네. 당신은 베이징에서 그렇게 뭐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우리 죽으라고? 우리 바보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시민의 말 따라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갈등이 심하게 되는 거죠. 자, 미중 갈등도 한번 여쭤봐야 되는데 미국과 중국은 그러면 왜 간세 전쟁을 지금 펼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최근 네. 10여 년 정도 아마 그것보다 더 시간 긴데 중국은 미국에게 수출을 엄청 많이 해요. 많이 했죠. 네, 근데 수입 상대적으로 적어요. 흑자 엄청 많이 만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직접 미국에 수출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다른 나라 뭐 베트남, 말레이시아 통해서 미국에 수출 거 다 포함해서 하는 흑자 아마 흑자는 1년 정도 1조 달러 정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장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당신 거 사니까 당신도 제 거 사야죠. 계속 우리한테 팔고 우리 거도 안 사니까. 그리고 모자라서 중국 지금 저가 상품들이 많잖아요. 네. 미국한테 무진하게 많이 팔고 있어요. 그러면은 미국 안에 있는 그런 중소기업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 이미 많이 망했어요. 옛날에 그 미국 같은 경우는 많은 지역 그 제조업 잘 되어 있는 그런 지역 많이 있었는데 근데 중국 저가 상품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중국에 가거나 아니면 그냥 문 닫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국 땅 워낙 크니까 많은 제조업 다 망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안에 일하는 미국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게 그 종합적으로 봤을 때 미국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네. 물론 뭐 중간에 되게 시끄럽지만 네. 그래도 어떻게 해서 중국의 저가 상품들 막아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미국과 중국이 이제 관세를 엄청 높게 얘기했다가 최근 90일간 관세 대폭 인하하기로 합의했잖아요. 네네. 그 이유는 뭐라 보시고 어떻게 결판 나를 보세요? 뭐 갈등이 있지만 서로 필요하잖아요. 사실 미국 시장은 미국 사람들은 이 중국 저가 상품을 많이 구입을 해가지고 습관됐잖아요. 네. 갑자기 상품 없어요. 아니면 비싼 가격으로 구입을 하면 미국 사람들 난리 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중국도 수출을 해야 되잖아요. 수출 안 하면은 그 실업도 많이 생겼고 네. 그래서 서로 필요하는 거 있긴 한데요. 그 앉아서 협상하는 거죠. 90일 정도. 네. 근데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미국 요구하는 거 일단 중국은 시장 오픈해야 돼요. 금융 아니면 심지어 텔레콤 등등 다 오픈해야 돼요. 우리는 오픈했는데 중국 왜 오픈하지 않은지. 그죠? 우리 평등해야 되는데. 근데 중국은 자기 시장을 오픈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중국 정부는 신용 너무 안 좋아요. 옛날에 항상 약속했는데 그때 그 WTO 들어갔을 때도 우리 이렇게 하겠다. 약속 쭉 했는데 근데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많아서 과연 결과 좋게 나올 수 있는지 제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중국이 생각보다 미중 이런 패권 전쟁, 뭐 간세 전쟁에 생각보다 잘 대응하고 있다는 의견들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그 미국 먼저 그 34%그 세금을 때렸어요, 중국에게. 34%. 만약에 중국 쪽으로 34% 보고 그때는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미국 정부한테 연락해가지고 우리 좀 협상 좀 해주세요. 이 부분 너무 많아서 우리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괜찮은데, 근데 결국에 45%까지 갔잖아요. 가는데 어떤 효과가 나타나면 중국 안에 있는 기업들, 특히 외국 기업들 난리 나는 거예요. 와, 이게 뭐지? 45%는 갈 수가 있어요. 와, 이게 중국도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 세금 또 내려갔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기업들 어떻게 생각해요? 아, 이제 내려왔으니까 우리 안심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에요, 절대로. 불안하겠죠. 와, 이게 좋은 기회다. 빨리 도망가.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냐면 더 이상 여기서 내일, 모레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모르니까. 다음 달 90일 뒤에 아마 또 145% 올라갈 수도 있고 심지어 200%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진짜게 여기서 빨리 탈출해야 됩니다. 오히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중국 정부 잘 대응하고 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중국은 왜 이제 세계 최강국 미국을 상대로 이렇게 맞대응하는 강경책을 쓸까요? 시진핑 성격이랑 비슷비슷해요. 전랑 외교. 그러니까 우리 살면서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성격 너무 더러워가지고 실례지만 좀 여기서 좀 담배 피우면 안 돼요. 뭐라고? 담배 피우면 안 된다고? 막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시진핑은 약간 자기 황제로 지금 간주하고 있어요. 황제로. 내가 황제다. 이 전 세계 그 사람 중에서 제가 가장 파워 세는 사람이다. 뭐라고? 미국 감히 나한테 34%? 45%? 이게 뭐야? 때려! 이런 가능성 커요. 물론 다른 이유 있을 수도 있지만 이게 중국 전체 외교 정체를 봤을 때 그 시진핑의 성격 따라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그런 가능성 커요. 그럼 이런 미중 이제 간세 전쟁이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고 실제 중국 인분들은 민심은 어떤가요? 그 이미 투자는 이미 망했어요. 부동산 망했고요. 그리고 내수 시장도 다 망했어요. 그러면 중국 유일하게 남는 거 뭐냐면 수출. 그러니까 수출도 그 흑자 그 해마다 거의 그 5천억 정도 달러 정도 만들 수 있는데 근데 그 흑자를 다 미국이랑 거래를 통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 흑자를. 만약에 미국한테 수출을 제대로 못하면 정말 힘듭니다. 미국한테 수출을 못하면 다들 그럼 다른 나라한테 수출하면 되잖아요. 뭐 한국 뭐 아니면 일본 뭐 유럽. 근데 그런 나라 사람들은 바보 아니잖아요. 이게 중국의 상품 홍수 같아요. 너무 저가 상품이라서 미국한테 막 가야 되는데 댐 만들어서 막았어요. 그러면 그 홍수 어디로 가요? 한국, 일본, 유럽 쪽에 가는 거예요. 너무 엄청 무서워요. 정말 그 홍수에 한국에 오면 한국의 중소기업 다 망하게 만들어요. 너무 싸니까 그런 상품들.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도 세금을 부과해야죠. 그러면은 이 많은 상품들은 나갈 수 없으면 이게 중국 안에서 이게 몇 년 전 숫자인데요. 중국 수출업 중에서 일하는 사람 아니면 관련된 사람 거의 1.8억 명 정도 있어요. 그 이 사람들은 뭐 다 실업 당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 자리 다 사라지면 어떻게 해요? 어차피 그러니까 이미 부동산, 소비 다 이미 망했는데 그럼 수출도 안 되면 그러면 중국 경제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는지. 그래서 미국 시장은 중국에게 너무 중요한 시장이라서 어떻게 얘기를 해도 과정하지 않습니다. 네. 그럼 중국은 지금 미국 외에 어떤 나라들과 좀 관계 개선을 좋게 하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어요? 어떤 나라들과 친해지려고 해요? 미국과 멀어지고 있으니까. 주로는 EU, 그 유럽 유닌. 근데 유럽 사람들도 중국 정부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그 러시아 전쟁이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게 뭐 저도 뭐 구체적인 증거 없지만 중국 정부 계속 러시아를 지금 지원하고 있잖아요. 밑에서. 그러면은 우크라이나 그렇게 막 불쌍하게 그렇게 되는데 유럽 사람들 입장에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 지금 EU도 유럽도 미국이랑 지금 갈등이 있는데 우리는 뭐 미국이랑 갈등이 있으니까 지금 중국 정부의 손을 잡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십몇 년 동안, 몇십 년 정도 EU도 중국이랑 서로 갈등이 되게 심해요. 이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중국 정부는 신용 없어요. 없는 게 보다는 어쨌든 신용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렇죠. 앞으로 미중 관계는 좋아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미국은 앞으로 중국 좀 더 어떻게 압박한다고 보세요? 예를 들면 시진핑 내려가지 않고 중국은 민주화되지 않으면 중국이랑 미국 이게 관계 좋게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새
세금도 지금 문제였지만 그래도 미국 다른 카드도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이미 사용하고 있어요. 그 코로나 조사하는 거, 코로나 어디서 나왔는지 미국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중국에게 배상 청구했어요. 그 150억 달러 정도. 그러니까 이거에 전면적으로도 시작할 수 있어요. 중국한테 이렇게 또 압박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방법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중국의 고위층 간부들 그 미국 안에서 이게 그 자산 되게 많아요. 돈 되게 많아요. 그래서 미국 정말 화나면 이런 중국 고위층 간부들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그냥 동결시켜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미국은 카드 많아요. 되게 카드 이런저런 카드 되게 많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갈등 심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국 정부가 중국 경제가 힘들어지니까 경기 부양책 펼쳤잖아요. 네네. 그 경기 부양책이 효과가 지금 없는 건가요? 없어요. 그 중국 경제 부양책은 다양한데 본질 똑같아요. 돈 뿌리는 거. 근데 그게 사람 이미 죽었는데 경제 이미 망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뭐 물 주거나 막 맛있는 거 삼겹살, 뭐 불고기 줘더라도 소용없어요, 지금. 가장 머리 아픈 문제는 뭐냐면 돈이 있는데 사람에게 대출을 하고 싶어요. 근데 사람들은 대출을 안 받아요. 우리 대출을 안 내요. 어차피 대출을 받아도 손해 볼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은행 지금 난리 나는 거죠. 대출 나가야 돼요. 이자를 받아서 은행 어떻게 좀 돌아갈 수 있는데 근데 대출을 안 나가요, 지금. 지금 은행이 너무 머리 아픈 일이에요, 지금. 그럼 그 경기 부양책도 잘 안 되고 하면 중국은 내수와 수출 어느 게 더 심각한 거죠, 지금? 작년 같은 경우도 내수는 정말 힘들었어요. 그 수출은 괜찮아요. 그 저가 상품 막 해외 나가고 있잖아요. 한국도 많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수출도 지금 문제 생기니까 앞으로 그 소비랑 내수 시장 그리고 수출 다 힘들 수도 있어요. 네, 같이. 그리고 서로도 영향 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옛날 그래도 그 수출업 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수입이 생겨가지고 내수 시장에서 소비할 수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도 만약에 수입 다 사라졌어요. 그러면 더욱더 소비를 안 하는 거죠. 그러면은 다 힘들죠. 자, 지금 수출이 힘들어져서 상하이 항구에 배가 없고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고 하는데 정확한 현실은 어떻게 되나요? 그 미국 그 관세 145% 때려잖아요, 그때. 그 사진을 보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사진 어땠는데요? 사진 그 컨테이너 같은 거 꽉 쌓여 있고 그리고 그 배도 그래요. 근데 최근에 좀 어느 정도 완화됐어요. 90일 그 요예 기간 때문에. 그래서 지금 중국의 그 업계 사람들은 이게 미친 정신을 가지고 빨리 이 90일 동안 빨리 내보내야 돼. 많은 물량을 20일엔 관세 이게 맞을 미국에게 그 수출해야 돼. 미국 쪽도 마찬가지예요. 이 90일 동안 이용해서 최대한 빨리. 심지어 그 크리스마스 있잖아요. 그때는 미국 소비 되게 잘 나가는 시간. 거기까지 블랙 프라이데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거기 필요한 물량 다 한꺼번에 벌써. 수입할 수 있게끔. 그거 끝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게 걱정되는 거죠. 네. 그리고 아까 전에 차나 아파트 구입도 안 하는데 소비가 줄어들었다고 했는데 중국 사람들은 왜 예전처럼 소비하지 않고 소비 감소가 나타나는 주요 원인은 뭘까요? 돈은 없죠. 돈이 없다. 돈이 정말 없어요. 중국 사람도 그렇고 아마 한국 사람들만 비슷비슷해요. 잘 나갔을 때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막 수입이 정말 좋아요. 뭐 예를 들어 2억 연봉이 2억 받고 있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아까 그렇게 착각하는 거 있어요. 나중에 제가 쭉 이만큼 돈 벌 수 있다. 심지어 지금보다 더 많이 벌 수 있으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갑이 열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대출을 엄청 많이 받아가지고 아파트를 구입했고 자동차도 구입을 했죠. 근데 코로나 갑자기 왔잖아요. 코로나 제로 정책 당해가지고 실업당했어요. 수입 없잖아요. 수입 없어도 괜찮아요. 문제는 뭐냐면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 부채예요. 대출 갚아야 되니까. 그래서 중국에서 심지어 상하이도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좋은 차, 좋은 아파트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런 단어 나오고 있어요. 이 사람 집에 가면 야, 이 아파트 이게 너무 좋은데? 가방 보니까 가방도 뭐 명품인데 다 좋은데? 차도 뭐 BMW 벤츠인데? 근데 통장 안에서 잔해 없어요. 그리고 대출도 너무 많아가지고 갚아야 되니까 아파트 팔려고 하는데 팔 수도 없고 팔리지도 않고. 자동차 팔려고 하는데 너무 싸요. 예를 들면 2억 구입하는 벤츠인데 지금 뭐 중고차 시장도 안 좋아서 그러면 중고차 일하는 사람을 2천 팔아요, 안 팔아요? 그러면 안 팔죠. 너무 아까워가지고 어떻게 버틸 수가 있어요. 그럼 당연히 소비를 하지 않죠. 소비를 어디까지 명품 일단 떠나서 어디까지 소비를 안 하냐면은 제가 이 상품을 안 사면 살 수 있는지. 예를 들면 있잖아요. 내가 안 사면 내가 죽을 수 있어요? 죽을 수 없잖아요. 필수품 빼고는 안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필수도 그 상황 따라서 좀 차이는 있죠. 어떤 데는 이거 필수인 것 같은데 근데 어떤 데 입장에 봤을 때 필수도 아니에요. 그래서 끝까지 가면은 정말 극단적으로
물, 소금, 그리고 찐빵. 이 세 가지 있으면 살 수 있으면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심지어 지금 중국에 예를 들면 그 우유 팔기 힘들고요. 과일도 팔기 힘들고 심지어 샤브샤프, 양고기 있잖아. 중국 사람 양고기 되게 좋아해요. 양고기 가격도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약간 극단적으로 가고 있어요. 정말 돈을 안 쓰니까. 중국 사람들이 지금 주로 쓰는 거는 정말 그냥 먹고 사는 거, 생존에만 관련된 거 위주로. 물, 전기, 가스, 그리고 기름, 그리고 난방, 그리고 인터넷, 그리고 먹는 거. 먹는 거도 그냥 최대한 그 저렴한 거를 먹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실제로 명품 브랜드 매출에 중국 사람들이 소비도 되게 큰 영향을 줬는데 명품 브랜드 매출도 많이 중국 사람들이 줄었겠네요. 그쵸. 엄청 많이 줄었어요. 명품 브랜드. 그런 뉴스 혹시 보셨어요? 중국 사람들 뭐 한국에 와가지고 뭐 다른 나라 가가지고 이게 뭐 명품 그 가게 들어가가지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딱 싹쓸이 막. 네. 근데 지금 그런 뉴스를 아마도 있을 수 있지만 많이 다 없어졌어요. 중국 명품 더 이상 사람들은 도저히 돈 없어서. 소비가 이만큼 줄어들게 되면 자연스레 중국에 그걸 파는 백화점이나 상점들도 좀 문을 닫고 있나요? 그게 정말 너무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런 뉴스를 많이 봐가지고 항상 그 한국 그 뉴스를 많이 봤잖아요. 나가야 돼요. 왜냐면 그런 뉴스를 많이 보니까 너무 우울해요, 사람. 이게 백화점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 심지어 상하이는 그 슈자후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정말 한국 따져봤을 때 명동 같은 지역인데 거기서 있는 백화점도 문 닫았어요.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어떤 사람 한국 대한민국 명동 있는 백화점 문 닫았어요.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명동에 뭐 신세계 백화점, 롯데 백화점. 그렇죠. 뭐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너무 심각하지 않아요? 심지어 그렇죠. 그 상하이 그 부동공항 있잖아요. 뭐 거기 가가지고 공항 그렇게 넓고 그렇게 화려한 공항인데 들어가면은 사람 거의 없어요. 베이징 수도 국제공항도 그래요. 이제 중국도 온라인 쇼핑이 늘어났을 텐데 이 늘어난 온라인 쇼핑이 중국 소비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요? 그 온라인 쇼핑 그 뭐 쿠팡 같은 중국 안에도 이런 비슷한 회사에서 타업, 아리바바 같은 거 회사 있는데 그죠? 거기서는 그 왜 그렇게 싸게 파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진짜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분들도 이해 못하죠. 그 중국 저가상 한국 들어갈 때 가격이 뭐 너무 싸니까. 알리익스프레스라든가. 그러니까 중국 더 싼 거 있어요. 근데 왜 그 싼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워낙 너무 싸니까 사람들은 다 그거를 구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가서 소비는 할 필요 없고요. 어쨌든 오늘 구입을 하게 되면 내일 그냥 절절로 오니까. 그래서 중국의 이런 일반 그 가게들 정말 제가 한국어를 조금 더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심각합니다, 네, 이게. 자, 그럼 중국 정부는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 좀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나요? 안 먹히나요, 이게? 저도 중국 정부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당신들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어떤 정책을 지금 서민들이 그렇게 살기 힘든데 무슨 정책 같은 거 있어요? 없어요. 이게 없어요. 진짜 없어요. 그 돈 뿌리는 것밖에 없는데 근데 그 방법도 지금 그 효과는 없어요. 진짜 그래요. 근데 중국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볼 때 사람들은 희망을 안 보여요. 자신감 없어요. 중국 사람들은 다 당평하고 있죠. 근데 그 희망, 이 자신감을 어떻게 다시 찾을 수 있는지 제가 볼 때는 첫 번째는 시진핑 그 사람이 좀 내려가야 돼요. 시진핑 그 사람 약간 호랑이 같은 게 호랑이 있잖아요. 호랑이는 그 마을 앞에서 마을 입구에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더 이상 사람 안 잡아먹어요. 여러분 그냥 우리 마을에 와가지고 장사를 하십시오. 과연 다들 믿을 수가 있을까요? 호랑이 그렇게 막 큰 소리로 하면. 그래서 일단 중국 어떤 정책 세우더라도 사람들 더 이상 안 믿어요. 외국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중국도 그 다른 나라처럼 이렇게 민주화해야 그 자본도 그런 거잖아요. 돈 버는 게 보다 일단 안전한 곳에 가야죠. 여기는 엄청 안전하다. 그 돈 벌 수 없어도 저희 자산 안전합니다. 근데 일단은 많은 자본들 그거를 보니까 너무 안전하지 않아서 다 도망가는 거죠. 그 중국 사람들은 도망갈 수 없어서 그냥 당빙하고 있죠. 그럼 이런 중국의 소비 둔화가 세계 경제에 미친 또 영향도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큰 영향 없어요. 왜냐면 중국은 세계 공장이라고 하잖아요. 다른 나라 물건을 많이 팔아요. 근데 구입을 많이 하지 않아요. 옛날 소비는 다 중국 안에 있는 기업 만드는 제품을 많이 소비를 해요. 사드 그 이후에 그 전에도 한국의 상품을 많이 구입을 해가지고 소비를 했는데 근데 그 이후에 한국의 휴대폰, 한국의 자동차, 그냥 불매학 운동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국 기업들 다 나가잖아요. 지금 중국 사람들은 소비를 안 하면 물론 다른 나라 기업한테도 충격을 줄 수 있지만 주로 중국 안에 있는 기업에게 자체적으로 만든 것들을 다 주로 소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죠. 네. 그래서 굳이 소비 문제 생각가지고 다른 나라 경제는 당연히 미친 영향이 있겠죠. 근데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미국 같은 나라는 진짜 소비를 안 하면은 그게 진짜 큰 문제죠. 그렇죠. 네. 말씀하신 대로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는 중국이 흔들리고 있는 건 사실인가요? 흔들린다.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그 홈플러스 뭐 무슨 뭐 이마트에 가면 자세히 체크해 보세요. 물론 메이드 인 차도 많지만 그래도 메이드 인 뭐 다른 나라 이게 종종 있더라고요 지금. 저도 취미 삼아서 가서 체크를 해봤는데요. 그 옛날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메이드 인 차이나인데 최근에 진짜 많은 그 공장들은 다 해외에 나가고 있고요. 심지어 그 폭스콘 이런 뭐 대만 회사 그 조립 회사잖아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지금 뭐 베트남 쪽으로 아니면 뭐 인디아 쪽에 가고 있어요. 그 많은 공장들은 세금 피하거나 아니면 중국의 환경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메이드 인 차이나는 나중에 조금씩 사라지고 그 made in other countries 뭐 아마 많이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그럼 중국이 수출을 잘해서 해야지 잘 먹고 살고 성장할 텐데 중국 수출이 줄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뭐고 중국 수출이 줄면서 세계 경제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 중국 수출 줄이는 이유는 일단은 그 수출하면 좋은데 근데 지금 너무 한 것 같아요. 너무 싸니까요. 이게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른 나라 기업들 견딜 수 없어요. 대한민국 기업들도 엄청 견딜 수가 없어요. 철강 같은 거 워낙 싸게 이쪽으로 파니까 포스코는 어떻게 견딜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나라 사람들은 다 바보 아니잖아요. 싼 상품 구입하는 게 좋은데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다들 지금 경계하고 있어요. 미국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 사람들은 기업들, 정부 이미 중국의 상품에 대해서 세금 부과 시작했어요. 한국도 철강대에서 세금 부과 시작했어요. 나중에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오래동안 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중국은 지금 어느 나라에 물건 제일 많이 팔고 있는 거죠? 미국 한 대죠. 아직도 미국 한 대죠. 그럼 미국 관세가 정말 90일 동안 잘 정리가 안 되면 큰일 날 수 있는 거네요. 정말 큰일 나죠. 그런 화면을 봤어요. 그 어떤 공장 사람들은 그 옷 있잖아요. 옷. 우리 옷 팔 때 그 한 벌 파는 거잖아요. 한 벌 뭐 5만 원, 10만 원 파는 거잖아요. 갑자기 이게 나갈 수가 없어서 이 옷을 그냥 한 탄으로 무게로 파는 거예요. 그냥 이만큼 한 거본에 한 탄으로 빡 얼마다. 그러면은 이 옷을 너무 싸게 파는 거죠. 장난감들도 그래요. 중국 경제는 수출이에요, 수출. 엔진은 세 개 있는데 투자, 수출, 그리고 그 소비 있는데 맨 처음에 수출을 해가지고 사람들 돈 벌어가지고 부동산도 구입을 하고 또 소비를 하는 거잖아요. 다 수출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수출 안 되면은 다른 거는 다 안 됩니다. 미국이나 유럽이 중국 제품을 요즘에 좀 덜 사려고 하나요? 그 정부는 지금 제재를 하고 있는데 일반 서민들은 뭐 상관없죠. 어차피 싸니까 다들 뭐 구입을 하고 있죠. 근데 정부 입장에 봤을 때 그리고 기업 입장에 봤을 때 되게 긴장되는 거죠. 이런 전기차 같은 경우 그 유럽 시장 엄청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뭐 싸니까 다 구입을 해가지고 지금 독일 차는 얼마나 강한데 옛날에 우리 독일 차 생각해봐 이게 너무 훌륭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중국 전기차 때문에 사람들은 너무 싸니까 다 그 차를 구입을 해가지고 독일 차도 지금 너무너무 긴장돼 있어요. 자, 그러면 중국의 수출 감소와 중국 경제나 제조업에는 좀 어떤 타격을 주고 있을까요? 제가 옛날에 중국 삼성전자 다녔잖아요. 그때는 저희 다니는 회사 삼성전자 R&D 센터 옆에서 공장도 있어요. 그 만드는 제품은 모니터 그리고 TV인데 그 부품 리스트 자주 봐요. 저는 거기서 있는 부품 리스트 그 부품의 대부분 다 중국 업체들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식당도 그렇고 그리고 그 퇴사 그 버스도 되게 외부 업체 다 와가지고 서비스 제공하거나 아니면 부품 납품하는 건데 삼성 한 회사 나가면 진짜 이 주변 업체들은 어떻게 살아요? 네, 삼성 대문 나오면 택시 쭉 있어요. 그럼 택시들 뭐 우리 때문에 뭐 돈 엄청 많이 벌었어요. 경제가 돌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럼 택시 아저씨들 어떻게 해요? 그때 제가 그때는 기억하고 있는데 항상 우리 삼성 그 공장 나와가지고 또 다른 쪽에 가야 돼. 택시 엄청 많이 타야 돼요. 그때는 그 버스 많이 없어서 지하철도 없으니까 예를 들면 그 폭스콘 있잖아요. 폭스콘 한 공장 안에서 일하는 사람은 거의 10만 명, 20만 명 하루에 먹는 계란은 100만 개 넘어요. 그러면은 이런 기업들 폭스콘 나가면 이런 수출 기업 나가면 이런 미국 관세 물어둬서 나가면은 이런 일하는 사람들은 어디서 일을 구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계란 판매하는 농부들, 돼지고기 판매하는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하루에 먹는 그 음료수도 엄청 많은데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진짜 너무너무 무서워요. 자, 그럼 이제 헝다 사태 이후 중국 부동산 위기는 끝났나요?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부동산 문제는 지금 사람들은 관심 없어요.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런 뉴스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저도 그 중국어 채널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2년 전 같은 경우도 부동산 거래는 얘기를 하면은 조회수는 어느 정도 올라가요. 사람은 관심이 있는데 요새는 부동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관심 없어요. 왜냐면
너무너무 안 좋아서 진짜 예를 들면 뭐 한국 돈으로 10억 있는 아파트인데 이 뭐 반토막인지 뭔지 다들 지금 뭐 거의 관심 없어요. 부동산, 심지어 상하이에 있는 부동산도. 상하이는 중국 일선 도시였잖아요. 네. 중국 일선 도시는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셴전 4개인데 근데 상하이는 다른 세계 도시보다 더욱더 초일선 도시인데 거기서 부동산도 반토막 되고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가격을 하락하고 있어요. 가격을 그렇게 내려가도 나갈 수가 없어요. 아예 나갈 수가 없는 게 아니고 그냥 나가기 힘들죠. 최근에 그런 동영상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너무 후회하는 거다. 2년 전에도 아예 아파트는 이런 한국 돈으로 5억 정도 팔 수 있는데 그때는 안 팔았어요. 이게 너무 싸니까 이게 아깝잖아요. 5억 파니까 4억 3억, 결국에 2억 팔았어요. 이런 케이스 너무 많아가지고 동영상 그 사람들은 집주인 사람 이런 동영상 찍어가지고 울면서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중에 대출 어떻게 갚아야 되는지. 이게 대출금 되게 무서워요. 중국 같은 경우는 그 개인 파산도 안 돼요. 아, 개인 파산이 안 돼요? 거의 안 돼요. 파산은 안 돼요. 그래서 계속 갚아야 돼요. 그게 심지어 아버지 갚을 수 없으면 아들 따라서 갚아야 되는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 전체 상황은 이미 이게 부동산 자체가 뭐 죽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다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차피 이미 죽었으니까 나중에 자꾸 얘기하지 마. 약간 그런 상태 되는 것 같아요. 궁금한 거는 한국에 지금 오신 지 몇 년 되셨죠? 거의 20년 됐죠. 한국에 20년, 중국에 한 또 20년 정도 사신 건가요? 중국에 20년 넘었죠. 네. 한국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 한국의 분들은 내 집 마련. 내 집, 평생에 내 집 한 채는 마련하고 네. 싶다라는 네. 게 있는데 네네. 중국에도 그게 있어요? 있죠. 옛날에 저도 그 80년 이후생 사람이라서 우리 그때는 진짜 있었어요. 우리는 그때 80후이라고 80후. 네. 70, 80 다 그런데 90후, 그러니까 90년대 생 사람부터 싹 바꿨어요. 진짜 무섭더라고요. 00후, 그러니까 2000년생 사람들은 이 후사는 00호이라고 해요. 이런 사람들은 내 집 마련? 아예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금방 말씀드리잖아요. 뭐 결혼 안 해도 돼요. 심지어 대학교 안 가도 돼요. 내 집 마련 필요 없어요. 자동차? 뭐, 괜찮아요. 다들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경제가 안 좋아서 그런 건가요? 경제 문제도 내 집 그래요. 마련도 네. 결혼도 뭐 취업도 내 차도 뭐 그럼 도대체 뭘 해요? 일단은 경제 문제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 젊은 사람들은 왜 그렇게 변하는지 저도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다 돈 때문에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우리 모르는 뭔가 있어요. 이게 이 사회에 대해서 우리 그때 입장 완전 차이 크죠. 우리 원하는 거는 이 사람들 봤을 때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될 것 같다. 네, 그래서 옛날 뭐 사람들은 뭐 예를 들면 뭐 양주 같은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양주 뭐 되게 비싼 양주 되게 뭐 비싸게도 팔고 사람들은 선물도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 중국 젊은 사람들 양주 이거 술 자체도 싫어해요. 예를 들면 옛날 같은 한국도 뭐 그런 거잖아요. 그 위에 사람들은 밑에 사람에게 그 술 한 잔 주면 무조건 받아야 되고 무조건 마셔야 되잖아요. 다들 뭐 회식하러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중국 젊은 사람들은 나 술 안 먹어요. 그리고 회식 안 가요. 그럼 칼퇴근합니다. 그래서 중국 지금 그래서 양주, 맥주, 소주 그 소비량도 떨어지고 있어요. 그 경제 문제 떠나서 일단 젊은 사람들은 생각 방식 자체는 엄청 많이 변했어요, 지금. 근데 그 변화하는 방향은 뭐냐면 소비를 안 해요. 심지어 서로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 돈을 더 적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 SNS 통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돈을 적게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럼 중국의 빈부격차는 얼마나 심하고 뭐 이런 빈부격차 심하다면 사회적 불만이 많은 편인가요? 너무 많죠. 그러니까 중국 부자, 최고 부자 제가 질문할게요. 최고 부자 누구냐면 다들 마유 아닌가요? 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잖아요. 사실 중국 진짜 부자는 누구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중국 고위층 간부들은 도대체 얼마만큼 돈이 있는지, 얼마만큼 미국 안에서 자산이 있는지 누구도 모르죠. 그 사람들 돈 쓰는 거, 이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어떤 막 건물 한꺼번에 샀어요. 근데 그 뒤에 그 사람 누구인지, 그 사람 이름 밝혀잖아요. 근데 그 사람 실제 사람 아는지, 또 그 뒤에 또 누구 있는지 모르죠. 그래서 그 빈부격차는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 돈은 얼마 정도 있는지도 다들 모릅니다. 일부 사람들은 돈 아예 없는 게 보다 그 마이너스예요. 부채 많이 가지고 있다. 이 상황 빈부격차 차이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불만이 많죠. 그래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이런 현상을 개변시킬 수 있는지 잘 모르죠. 중국의 청년 실업률은 지금 되게 높은 편인가요? 정말 그러니까 지금 5월잖아요. 네. 7월 정도 사람들 졸업을 해요, 학생들.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졸업은 2월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7월 졸업을 해요. 젊은 사람들은 많이 졸업을 해요. 근데 일자리 없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부동산 망했잖아요.
이게 부동산뿐만 아니라 연결되는 예를 들면 가구, 가전, 요리, 강철 이런 산업 다 지금 무너지고 있고 여기서는 취업하기 힘들고요. 그리고 외국 기업들 막 나가고 있잖아요. 외국 나가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일부 명문대학교, 뭐 칭화대학교, 베이징대학교 졸업하는 사람들도 취업하기 힘들어요. 왜냐면 이런 사람들은 다 대기업, 미국 기업 가고 싶잖아요. 근데 이런 기업 다 나갔으니까 취업하기 힘들어요. 이런 사람들. 최근에 중국 지금 AI나 로봇 어느 정도 뭐 잘 되고 있는데 지금 심지어 AI 공무원도 나타났어요. AI 공무원 나타나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검은색 공장이 거의 그 공장 안에 불 없어요. 다 로봇 아니면 뭐 AI 사용해가지고 젊은 사람들은 어디서 취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젊은 사람들은 얼마나 취업을 할 수 못하는지 구체적인 숫자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너무 무서운 숫자죠. 네. 심지어 그 2년 전에 그때 중국 정부 갑자기 그때 7월인지 8월인지 그러니까 우리 그 숫자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좀 유튜브 좀 해야 되는데 갑자기 중국 정부는 우리 더 이상 청년 취업을 발표하지 않겠습니다. 그 정도 무섭죠. 실업률이 높아졌다는 거겠죠. 네. 자, 그리고 대학 졸업자들이 전공과 무관한 직업도 선택한다고요? 지역 학교 그 선생님 있잖아요. 그 선생님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교육대학교 아니면 사법대학교 졸업하는 학생들 그 대학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학교 그 선생님이 리스트 보니까 다 명문대학교 졸업을 하는 거예요. 뭐 베이징 대학교, 칭화대학교 졸업하는 학생들이. 왜냐면 그 사람들은 취업을 안 돼가지고 전공 상관없이 우리는 일단 학교 가면 학교 선생님이 그나마 공무원이니까 거기서 지원하는 거죠. 그러면은 학교 입장에 봤을 때 이게 칭화대학교, 베이징 대학교 되게 명문 대학교 또 석사, 박사들이라서 뭐 우리 차라리 이런 사람 고용하는 게 더 좋잖아요. 광고하는 게 더 좋잖아요. 우리 학교는 뭐 다 칭화北大 졸업을 하는 학생들이라서 나이 전공 따라서 취업을 하거나 나이 배운 거 따라서 취업을 하거나 그런 거 없어요. 일단은 살아야죠. 돈 주면 일단 일을 해야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청년 실업이 중국 사회 전체에는 좀 어떤 영향을 주나요, 그러면? 이게 엄청 무서운 게 뭐냐면 일반 젊은 사람들은 약간 좀 뭔가 불만이 많잖아요. 또 화발하고 에너지도 많잖아요. 뭐 일자리 없으면 같이 모여가지고 갑자기 예를 들면 어떤 그 예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면 같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막 시위할 수도 있고 불만도 표현할 수도 있고 이게 그렇죠. 젊은 사람들은 결혼 안 하잖아요. 가족 없잖아요. 걱정되는 거 없어요. 나이 좀 되면은 우리 아들, 우리 자식, 우리 마누라, 우리 부모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화나고 싶어도 나가고 싶어도 시위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데 그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거 다 없어요. 지금 내가 살 수가 없으니까 우리 나가서 같이 시위합시다. 그래서 지금 중국 정부도 이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걱정하고 있어요. 자, 아무래도 근데 일자리가 없는 건 중국의 공장과 회사가 문을 많이 닫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죠. 기술이 발달한 것도 있고. 그렇죠. 한국 같은 경우는 돈 벌 수가 있어요, 지금. 내가 건강해요. 내가 힘 많아요. 그러면은 어디에 가서 돈을 벌 수가 있는데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진짜 그래요. 내가 건강한데 힘도 많은데요. 근데 어디서 돈 벌 수 있는 그런 일자리 찾을 수가 없어요. 그게 문제죠. 그럼 중국 정부는 고용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나요? 거의 지금 실효가 없나요? 며칠 전에도 뉴스 봤는데 중국의 인민일보, 중국 공산당 매체인데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젊은 사람들 좀 중국의 서쪽에 좀 가십시오. 중국의 그 서쪽에 되게 싫고 많고요. 살기 힘들고요. 사마도 많고 어쨌든 거기 서쪽 얘기를 하면 너무 후진 지역이죠. 사람들은 가능하면 다 바다 쪽에 중국 뭐 베이징, 상하이 이쪽에 오고 싶은데 청도 이쪽에, 심천 이쪽에. 근데 중국의 인민일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나라랑 조국 필요한 서쪽에 가십시오. 그 뜻은 뭐냐면 정말로 지금 이게 젊은 사람들은 실업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할 수가 없어서 일단은 젊은 사람들을 시골에 보내고 싶어요. 옛날에도 그 중국 문화대혁명 때 그랬어요. 그때도 문화대혁명 때도 도시에 살고 있는 젊은 사람들은 취업하기 힘들어서 마오쩌둥 이 젊은 사람들은 다 시골에서 보냈어요. 상황이 너무 안 좋은데 근데 지금도 아마도 상황 계속 이렇게 심각하게 되면은 중국 정부도 이런 젊은 사람들은 그 시골에서 보내줄 수 있지 않을까. 다들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진출한 그러면 해외 기업 탈중국화들이 일어나고 있다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나요? 우리 한국 기업 같이 살펴봅시다. 한국 기업 하는 게 일단 롯데는 나오죠. LG 나오고요. 현대자동차도 일부 공장 지금 팔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 들었는데요. 현대자동차는 미국 시장 많이 가고 있잖아요. 삼성 같은 경우는 제가 옛날에 삼성전자 일을 했잖아요. 그 회사는 이미 나왔어요. 한국 기업들 거의 대기업 다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 중국 그 우시에서 디램 공장 하나 있는데
그리고 삼성은 시안에서 그 렛플래시 공장 하나 있어요. 그게 크게 큰 공장인데 그건 쉽게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다 나오는 게 아니지만 그래도 엄청 많이 나왔어요. 한국 기업 봐도. 뭐 다른 나라는 최근에 뉴스 들어봤는데 미국 회사도 많이 나가고 있고요. 일본 회사도 많이 나가고 있고 대만도 마찬가지로 비슷비슷해요. 상황이 정말 너무 심각한데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중국 안내에 있는 기업들도 예를 들어 샤오미는 이게 최근 뉴스도 안 돼. 샤오미도 베트남 쪽으로 가고 있고요. 인디아 쪽에 아마 진출할 계획인데요. 어쨌든 공장들은 그냥 가능하는 대로 다 지금 나가고 있고 외국 기업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 포함해서 그럼 외국에 있는 기업들이 중국에서 투자를 좀 줄인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미국과 이게 서로가 이제 갈등이 더 심해질 거니까. 네, 본질은 뭐냐면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으니까요. 원래는 자본은 그런 거잖아요. 안전해야 됩니다. 항상 안전해야 됩니다. 네. 근데 이 몇 년 동안 지나와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때는 시진핑 그 코로나 지울 정책 때문에 그 갑자기 상하이를 봉쇄해버렸잖아요.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상하이는 저도 가봤는데 여러 번 가봤는데 그렇게 막 큰 도시인데요. 그 상하이 그 높은 비딩도 있잖아요. 그냥 한꺼번에 봉쇄했어요. 거의 한 2달 정도? 그러면은 저도 이만큼 충격 받았는데 외국 기업들은 이게 도저히 더 이상 여기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나가야죠. 나가는 것도 그냥 하루 이틀 바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올해 이 정도, 내년 이 정도 지금 나가고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중국에 있는 중국 기업들도 투자를 꺼리나요? 지금 요즘에? 중국 기업들 투자하기 힘들죠. 왜냐면 어떤 걸 투자해도 힘들어요, 지금. 다 손해봐요. 그러니까 농담인데 농담은 아니고요. 그래서 중국 그 웹사이트에서 SNS에서 네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 사람, 첫 번째 사람 주식 투자를 했어요. 주식 투자를 했는데 다 망했어요. 네. 그 두 번째 사람 나와가지고 당신들 정말 부럽다. 왜냐면 두 번째 사람은 그 어떤 가게를 차렸어요. 당신은 다 망했지만 돈 다 나가지만 그래도 집에서 편안하게 나가는 거잖아요. 제가 가게를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세 번째 사람, 첫 번째, 두 번째 사람 부럽다고. 왜냐하면 흥다 부동산 투자했어요. 흥다 부동산 다 완공하지 않아요. 준공하지 못했어요. 부동산 받을 수도 없고 그리고 부채도 엄청 많고요. 어쨌든 뒤에도 이야기 있는데 어떤 투자를 해도 결국에 다 망하니까 차라리 당빙 하는 게 최고 좋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당신 부동산 안 사니까 결국에 이겼어요. 그 뜻은 뭐냐면 제일 돈 없고 제일 능력 없는 사람 결국에 이겼어요. 그러니까 아무 투자도 안 하니까 집에서 그냥 꼬박꼬박 월급만 받고 그래서 뭐 돈이 어느 정도 한국 돈으로 몇 천만 원 모았어요. 결국에 이 몇 년 동안 지나가서 코로나 끝나잖아요. 같이 모여서 야 얘는 지금 최고 잘 살고 있다. 왜냐면 부채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그럼 중국 정부는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그리고 효과는 있나요? 그 금리도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금리 막 대출을 받아주세요. 막 그렇게 막 하는데 근데 은행 지금 난리 나는 거예요. 은행 지점장까지 나가서 영업을 해야 돼요. 어떻게 좀 대출 할 수 있나요? 근데 그 대출 나가려면 일단은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일단 많은 사람들은 이미 대출할 수 있는 자격 없어요. 이미 신용 불량자 됐으니까 대출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이미 다 결정했어요. 더 이상 저희 돈은 누구도 당신 어떻게 얘기를 해도 대출 안 받아요. 그 은행 사람들은 얼마나 머리 아픈지. 그래서 중국 정부는 더 이상 어떻게 정책 세울 수 있는지. 부동산도 그래요. 우리는 그 이자를 조금 더 줄일게요. 그 부동산을 사면 어떤 그 좋은 정책 혜택도 해드릴게요. 그냥 다들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안 먹혀요. 정체는 정말 중국의 그 국무총리나 중국 재정부 장관 계속 나와서 기자한테서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막 많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딱 한 가지요. 돈 뿌리는 거. 앞으로 그럼 중국에서 성장 가능성 있는 산업은 지금 뭐예요? 다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로봇, AI 이런 거, 네, 뭐 이런 거는 금방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 많은 공장들 되게 힘들잖아요. 회사들 많이 힘들잖아요. 힘든 이유는 뭐냐면 이게 돈은 없는데 지출이 많아요. 근데 지출 중에서 가장 큰 건 뭐죠? 인건비죠. 인건비. 그럼 인건비 어떻게 줄일 수 있냐? 야, 지금 AI 있구나. 로봇도 있구나. 그래서 정부까지도 그래요, 정부는 이게 지방 재정도 문제 생겨가지고 이 공무원들은 만약에 다 해고하면 누구 일을 할 수 있냐? AI 공무원은 나오고 있잖아요. 회사도 그래요. 정부도 그래요. 특히 회사 같은 경우. 적극적으로 그냥 줄 것만큼 지금 AI 기술 아니면 로봇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지금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표면적으로 봤을 때 AI 잘 나가고 있네요. 그러니까 한국 없는 그런 무슨 새로운 기술 나오고 있네요. 근데 결국에 사람들은 그러니까 AI 그리고 그 로봇 존재하는 이유는 사람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다 AI로 다 하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아요? AI는 로봇 모른 중국
어느 정도 잘 나가고 있지만 장기간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중국 경제에 더욱 큰 충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중 갈등이 한국 경제나 그럼 산업에 미친 영향을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게 다들 많이 걱정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 중국에 많은 제품 만들어서 미국한테 수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만든 제품 중에서 한국 부품 많이 들어갑니다. 만약에 중국 제품 미국한테 갈 수 없으면 그래도 한국 제품을 수입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이게 중국한테 수출 안 되면 중국한테 수출 거의 대한민국 수출 전체 25% 정도? 그러면 한국 경제 뭐 다 망하는 거 아니에요? 뭐 다들 그렇게 걱정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특히 약간 좀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상품들. 예를 들면 그 배 있잖아요. 배. 중국산 배는 가격이 워낙 싸니까 한국의 그 중공업, 삼성, 중공업 뭐 이런 사오고 있잖아요. 경쟁하고 있잖아요. 지금 실행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중국에 산 배, 우리 미국에 도착했을 때 비용 따로 청구하겠다. 사람들은 중국산 배 더 이상 사지 않잖아요. 어느 나라 배 사야 되는 거죠? 당연히 한국산 사야 되는 거죠. 여러 면에서 안 좋은 점 있긴 하죠. 이게 한국의 수출 무슨 문제 생길 수 있는데 근데 워낙 중국 그 경제 자체는 수출 경제라서 여기서는 수출할 수 없으면 분명히 우리 대한민국 기회는 올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제조업 엄청 잘하잖아요. 특히 그 동남아 나라 만들 수 없는 반도체, 만들 수 없는 그런 뭐 애정, 만들 수 없는 뭐 센서 뭐 등등 뭐 자동차, 강철 되게 많잖아요. 휴대폰 등등.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아마 좋은 기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중국의 관세가 이제 미국에서 때리는 것들 다시 만약에 올라가게 된다면 한국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은 뭘까요?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또 중국이랑 너무 가까워가지고 아마 중국 정부는 더욱 세게 그 정책을 마련해서 한국 쪽으로 어떻게 수출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의 저가 상품 한국에 들어오면 이게 진짜 무섭죠. 이게 진짜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중국에서 한국 화장품이랑 케이팝 인기는 어때요? 한국 화장 판매가 엄청 돈 많이 벌었어요, 진짜로. 근데 최근에 또 중국 소비 상황 안 좋아가지고 사람들은 화장품을 구입을 하지 않아요. 살기도 힘든데 화장품, 한국 화장품도 비싸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그 LG 생활 건강 아니면 뭐 또 다른 화장품 회사인데 중국한테도 많이 지금 수출하고 있지만 그 추세는 지금 내려가고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한국 화장품은 뭐 유럽 아니면 일본, 미국 쪽에 더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시장은 계속 줄이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 조선업도 굉장히 이제 세계적으로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데 한국 조선업에 좀 미친 영향 어떻게 보세요? 배 같은 경우는 안전해야 되잖아요. 한국 만드는 배는 퀄리티 엄청 좋잖아요. 그리고 또 그만 말씀드렸잖아요. 나중에 미중 갈등 때문에 아마도 한국 조선 더욱 많은 기회 올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럼 올해 하반기 중국의 주요 일정 가운데 우리가 챙겨봐야 할 중요 회의나 이벤트 뭐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이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중국의 정치 그 사중전회 있어요. 사중전회 이게 작년 해야 되는데 아직 오픈하지 않고 언제 오픈할 수 있는지 이게 아직도 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들 지금 여기만 집중하고 있어요. 시진핑이 파워 어느 정도 약하게 될 수도 있고 심지어 내려갈 수도 있다. 이런 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이거 정치 문제였지만 그래도 중국 전체 경제랑 외교 등등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 회의를 여러분 꼭 한번 집중해 보세요. 이게 분명히 그 중국의 정치, 경제, 외교 등등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미팅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중국 경제가 다시 고성장할 수 있는 좀 가능성이 있는지랑 해결해야 될 문제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도 해결치는 없어요. 분명히 중국은 한국만큼 뭐 다른 자유민주 나라처럼 자유민주 법치 이런 나라 돼야 다시 자신감을 다시 찾아서 열심히 해서 희망은 보일 수 있는데 근데 이대로 가면은 힘들 것 같아요. 대표님 김작가TV 처음 나오셨는데 또 대표님도 개인적인 유튜브 채널 하시잖아요. 한국어 채널 지금 하고 있고요. 한국어 채널은 그 박수하의 문예 공간이라고 하고요. 여러분 시간 되시면 한번 들어오셔서 시청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중국 경제에 요즘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는데 더 자세한 인사이트 알고 싶으신 분들은 대표님의 유튜브 채널 들어가시면 훨씬 더 중국의 생생한 현장감 있는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번에 또 중국에 이슈 생기면 대표님 모시고 좋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중국 전문가 박수하 대표님이었습니다. 신과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